경상북도 봉화에서 일어났던 엽총 난사 사고인데요. 참 이 사람이 두 사람이나 지금 죽었는데 일단 어떤 내용인지 좀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예, 그 당일날 이제 이 70대로 보이는 이제 이 용의자가 네. 먼저 그 파출소에 가서 네. 봉화 군에 있는 파출소에 가서 경상북도 봉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엽총 자체를 이제 출근합니다. 예. 그 시각이 대략 한 8시 정도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그 달려간 것이 1차 그 발사가 이루어진 사찰 부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장 감식을 해봤더니 아마 그 3발이 발사된 것 같습니다. 탐지가 예. 3발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승려로 알려진 분이 다행히 생명 지장이 없습니다만 어깨 네. 등에 이제 그 부상을 입었고요. 그러고 나서 약 4km 정도 그 떨어져 있는 면사무소로 그 가게 됩니다. 그래서 면사무소에 그 들어가자마자 손들어라고 외침과 동시에 예. 바로 엽총을 4발을 그 발사를 해서 예. 민원 담당을 하고 있는 예. 공무원 그 2명이 결국은 안타깝게도 그 사망을 했고요. 네. 그와 함께 있었던 공무원 중에는 이제 임신한 공무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민원인과 공무원이 이 사람을 그 제압을 해서 결국 이제 검거가 되었었는데요. 네. 그 알려진 일단 그 범행 동기는 동기. 동기 예. 자체는 예. 지금 그 승려로 그 알려진 그 분과 물 사용 관계로 있어서 갈등이 있었고 또 그 쓰레기를 태우는 이런 것과 관련돼서 민원에 있어서 면사무소에 처리를 부탁했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만족스럽지 못할 만한 것이었다라고 이제 판단한 것이 네. 하나의 현재 동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한 달 동안 상당히 그 가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물에 있어서 상당히 부족했던 것 같은데 원래는 이곳에 이 사찰에 계신 승려와 또 두 집 그리고 이제 용의자가 함께 살았는데 그 최근에 예. 두 집이 또 이사를 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이 그 가뭄 상태에서 더 부족했기 때문에 이 주민 갈등과 민원에 대한 불만이 일단은 범행의 동기가 아닌가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범행 동기에 대한 게 구체적으로 아직 진행이 돼야 되겠지만 가뭄, 폭염이 뭐 살인 사건을 부른 거 아닌가 지금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여기서 저희가 주목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이 전에 이 관련해서 저 사람이 날 죽이겠다, 총으로 죽이겠다라고 말을 들어서 진정서를 한번 접수를 해서 경찰이 조사를 한 적이 있다면서요. 근데 총이 반출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에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이 김 네. 씨의 경우에는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임 씨라고 하는 분과 이 물 때문에 사실 다툼이 계속 있었었고 네. 그래서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죽이겠다라는 말을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 말을 들은 임 씨가 저 사람이 나를 죽이겠다라고 하니 저 사람을 네. 좀 조사해달라고 파출소에 진정서를 원래 처음에 냈습니다. 예. 그랬는데 그 진정서를 받은 그 경찰에서 확인을 해봤더니 주변에서 그런 말을 들은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고 결과론적으로 임 씨라고 하는 사람도 스스로가 진정서를 철회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경찰 관계자 말이거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사실은 아침에 자기가 그 유해 조수를 포악하겠다라고 하는 이유로 사실은 이 총을 가져갔다라고 하는 그 언론 보도가 하나가 있고 예. 또 하나는 주소지를 이전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총을 가져갔다라고 한 언론 보도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건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간에 이제 총기를 원래 소유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는 총기를 그냥 맡겨두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달라고 했고 지난번에 그 진정서 냈던 것이 이미 철회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 내주지 않을 근거가 없었다라고 해서 결국 내줬고요. 이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도 여러 차례 7월 25일부터 최근까지 유해조수 포획을 이유로 13차례나 총기를 그 출고해 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아마도 총기를 그런 식으로 만약에 출고한 게 사실이라면 혹시라도 이제 연습을 한 게 아니었나라고 하는 또 지금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노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면 경찰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그 뭐 규정상 어쩔 수 없었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 법적으로만 이제 보게 되면은 일단은 예. 그 요건에 다 맞아서 소위 말해서 이제 출고를 허가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볼 다 수 있는 조사를 거죠. 했는데 네. 또 막을 이유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뭐 그런 거죠. 뭐 예. 그런 건데 이제 이것을 이게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고 만약에 적극적인 만약에 태도로 생각해 본다면 네. 민원도 그 한 차례 그 있었을 뿐만이 아니고 예. 이를 통해서 네. 한 번은 이 총기를 다시 회수했다는 얘기죠. 그냥 그 당시 판단은 무엇인가 좀 위험이 그 있었다고 판단을 그때는 분명히 했었으면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그렇죠. 하는 거는 자 죽이겠다는 얘기가 네. 지금 결과적으로는
죽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있었지 않았느냐는 거죠 그 당시에. 그 당시에도 이제 무슨 이제 있었지만 그걸 조사가 제대로 안 된 거 아니냐 이런 안 된 얘기죠. 거죠 사실은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 봤더니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진술을 하나 받고 나서 총을 다시 이제 출고를 해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오늘 아침에 다시 출고를 했을 때도 만약에 그와 같은 정보가 분명히 있고 위험성이 있다고 한다면 아 이것은 좀 수상하다. 뭔가 그 공공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본다든가 아니면 출고를 하지 않는 이런 그 적극적인 일을 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경찰 공무원들이 그냥 목전에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규정에 맞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이 피해자, 그러니까 살인 사건을 낸 사람이 약간 좀 몸이 불편하신 분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확인을 해봐야 네, 되겠지만 뭐 이렇게 되면 뭐 어떤 법적인 처벌 수준에서 달라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체 장애인이라고 하는 지금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정상 참작 사항으로 정상 참작. 예. 이 사람이 왜 이런 식의 범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느냐 이제 이런 걸 따져가면서 좀 형을 감형해주기도 하는데요. 네. 이 사건의 경우는 지체 장애라고 하는 그 장애 요소와 네. 실제 살인 사건이라고 하는 일이 벌어진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그렇게 썩 많지는 않아서 그렇게까지 영향을 많이 주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다만 그 단순 지체 장애인인지 아니면 이게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아마 변호인이 나중에 이걸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거는 그때 가서 또 다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